예, 반갑습니다. 이제 또 이제 날이 서서 이렇게 또 저물어 갑니다. 서울에 또 데모하러 올라가려고 지금 또 이 표근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내가 참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내 참 답답합니다. 세상에는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게 되면은 나한테는 지상천국이 있습니다. 지상천국이 바로 한 발자국 옆에 있는데 그 지상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불구덩이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100km 구간입니다. 진이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 300m 시속 100km 환갑이 넘어서 일을 하고자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투쟁 일변도로 가야 할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몸도 따라가지 못하고 능력도 따라가지 못하고 생각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인생이라고 하는 삶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는 데까지, 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부지런히 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성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이 가해지고 있던 가스라이팅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이 화류계 여성들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별로 반응이 시성치가 않네요. 조회수가 영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유튜브를 하는 것은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저 감사히 생각하고 그렇게 좋아할 그런 것 뿐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조 숙녀는 날라리보다 위험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조 숙녀는 날라리보다 위험하다. 옛날에 우리는 이 혼전 임신을 아주 싫어했고 또 혼전 순결을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혼전 임신을 아주 나쁘게 보고 있으며 혼전 순결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딸이 홍기가 차게 되면은 바로 어디에 남자가 있는데 같이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분을 맺어 주었습니다. 이게 부모로서의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내가 시집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로서의 책임감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잘 살면 지 탓이고 못 살면 부모 탓이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딸아 시집가라, 아들아 장가가라,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즉 립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시집가지 말라고 했냐? 시집가라고 입에 노래를 안 부르나? 안 가면 시집을 못 간 거는 네 잘못으로 네 탓을 해야지 왜 부모 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립서비스를 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조숙녀가 시집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조숙녀가 시집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날라리는 시집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한평생 여성 여러분들이 배워온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 여자는 깨끗해야 한다, 여자는 함부로 남자를 사귀면 안 된다. 여성 여러분 아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성은 순결을 지켜야 하고 정숙해야 하고 완전히 이 여조숙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 잘 살면 지 탓이고 못 살면 부모 탓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도대체 이런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가스라이팅의 정체는 바로 돈입니다. 돈. 가스라이팅의 정체는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는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남녀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을까?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집 사람들은 있는 집 사람들 여자와 남녀가 결혼하고 없는 집 사람들은 없는 집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연분을 강제로 맺어주게 되면 돈이 안 됩니다. 돈 말입니다. 돈. 그래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세계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깊숙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전 국민이 세뇌화되었고 전 국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거대한 세력들이 돈벌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들이 돈벌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력들은 국가의 세금으로서 처먹고 살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국민들을 범죄자로 내모읍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에 돈을 엮어매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성에게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곧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여조숙녀가 남자를 꼬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날라리는 남자를 꼬실 수 있을까요? 남자 하나를 놓고 여조숙녀된 이 날라리 대 이렇게 해서 경쟁을 붙이면은 그 날라리가 이 남자를 채갈까요? 여조숙녀가 남자를 채갈까요? 누가 채갈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이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한 사람 있어요. 여조숙녀가 남자를 채갈까요? 날라리가 채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클 때는 이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멋진 여자, 정말로 좋은 여자가 있으면 매일같이 집 앞에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매일같이 저 따라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꼬셔보려고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성범죄에 관해서는 이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중처벌을 하느냐? 징역 몇 년에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 이것이 바로 이중처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면 어떤 놈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조숙녀 대 날라리, 여조숙녀 대 날라리가 남자 하나를 놓고 이제 누가 먼저 채가느냐 하고 이제 이 대결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조숙녀는 이제 저 남자가 나한테 다가올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나한테 이제 청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끼워줄 거야. 그리고 이 30평대 새 아파트에다가 양가 부모 다 되고 몇 억 들고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조숙녀가 말하길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에는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번째는 살짝 꼬리를 흔들어 보고 다섯 번째 접근하면은 마지 못해서 그래 그러자라고 합니다.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조숙녀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행위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사선을 넘어가지고 여성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존권이 걸린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조숙녀 대 남자입니다. 그러나 날라리는 안 그렇죠?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래 바로 이게 찬스야. 너는 내 거야. 바로 막 끌고 가버립니다. 어디로 끌고 가느냐? 바로 모텔로 끌고 가버립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전부 남녀가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바로 모텔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럼 남자는 어떻게 끌려가느냐? 못이기는 체하면서 끌려갑니다. 못이기는 체하면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척 하면서 여조 승려가 아니고 날라리한테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여조 승려 대 이 날라리의 싸움입니다.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여성이 날라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싸움의 결말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남자는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날라리한테 끌려갈까요? 그것은 남자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나를 고발하지는 않겠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갑니다. 물론 저 모텔 카드는 날라리가 계산하겠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 나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이 날라리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가 격렬하게 바뀌었느냐? 바로 거대한 범죄 조직 때문입니다. 거대한 범죄 조직.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미친 집단입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사회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어느 집단이 돈을 벌까? 어느 집단이 거대한 집단으로 탈바꿈 할까? 어느 집단이 거대하고 비대한 집단이 되는가? 나는 항상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수치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젊은 여성 여러분, 회사에서 더 높은 직책을 가지기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이 명망과 인덕을 얻기 위해서 공부에 또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쏟아붓는 이 많은 노력보다도 어떻게 하면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배우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에다가 투자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저 여자한테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보여. 저 여자 당구 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저 여자의 골프채에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골프채에 한번 맞아보고 싶어. 저 여자가 금융 지식을 한 번씩 꺼내는데 완전히 뿅 가겠어. 미치겠어. 맞아 죽어도 내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관계라는 이 성적인 관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 낳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나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몇 번이 성관계를 했을까요? 몇 번이 부부관계를 했을까요? 그거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을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임신을 한 거는 하나 아니면 둘, 또 많으면 셋입니다. 즉 인간의 임신 확률이 그렇게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이 의도적으로 임신을 하지 않고자 하면 임신할 방법이 없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임신의 영역은 여자가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조성녀는 한 번 하면 애 하나 생기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날라리는 생각합니다. 임신하고 성적인 관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여조승려와 날라리가 1대1로 한 명이 남자를 놓고 겨루게 되면 여조승려는 이 날라리에게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죠.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나이만 먹어갑니다. 나이만 먹어가서 나이 40이 되는 순간에 이 여조승려의 눈에는 눈물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날라리는 아들 둘에 딸 둘 데리고 아파트에다가 많은 부를 가지고 그렇게 이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많은 남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라고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대단히 개방되었으면 하고 내 바라는 바입니다. 약 500m 시속 60km.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오히려 미국 여자보다도 저 스웨덴 여자보다도 독일 여자보다도 덴마크 여자보다도 더욱 성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약 300m 시속 60km.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아마 한국 여자들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 남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한국 남자는 여자한테 가서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주행이 되고 스토킹이 되고 강간이 되고 강간미수범이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을 하늘에 낙엽 떨어지듯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여성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엄청나게 오래 지속되었던 이 가스라이팅 세계를 벗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여기까지 줄이고 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세상에 있는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의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거 쳐봐야 됩니다. 요즘 이 결혼을 앞둔 남녀들이 데이트에 의존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트에 왜 의존합니까? 문제는 남녀가 접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데이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결혼이 아닙니다. 남자가 떡을 쳐보세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청춘 남자가 떡을 치면은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예뻐. 이 여자 정말 괜찮아. 이 여자 정말 믿을만해. 그러니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맨날 하는 얘기 좀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세요. 그러고 또 영이 여자한테 갑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성실해. 이 남자 정말 믿을만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기혼자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밤일을 안 하는데, 아이 세상에 얼마나 밤일을 안 하는지, 뭐 우리나라가 출산율 0.6을 찍니 0.7을 찍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지금 읍면동이 망하고 이제는 도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설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0.6, 0.7 지금 아마 우리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혼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일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하는 밤일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있는 것에서 하나가 있다. 일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도 있습니다. 좀 부부가 좀 밤도 낮도 없이 좀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성관계는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부가 박는 것은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성사가 이 결혼한 신혼 첫날 밤이 신랑 신부의 이불을 확 뒤집어져 있으면서 이것들이 어디 붙어 있어? 이것들이 어디 레슬링하고 있어? 신혼 첫날 밤이 이 신혼부부의 이불을 뒤집으면서 이것들이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어디 레슬링하고 있어? 징역 3년! 이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그러고 또 또 우리나라 법원은 얘기하죠. 신혼 4일밖에 안 된 부부가 신랑이 신부를 안아봤으니까 강간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돈이 되죠. 돈 말입니다. 돈. 우리나라 대법원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간의 성관계는 결혼제도의 본질이다. 본질. 이렇게 대법원이 얘기를 해도 경찰이나 뭐 하급 법원이나 뭐 하급 검사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그런 말 들으면 돈이 안 되죠. 그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지요. 니는 떠들어라. 내는 안 된다. 나는 돈이나 벌란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우리 기혼자 여러분은 뭐 신혼 첫날 밤 다 지나가고 이제 또 신혼 4일차 밤을 또 피해가고 참 이렇게 용감하게 요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참 대단히 해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부부관계를 이제 좀 하락하니까 이름이 부부강간죄가 또 있어요. 이게 뭐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걸리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일을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만만한 일 하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리 피해 댕기고 저리 피해 댕기고 이 앞에 지뢰가 있으면 살 피해가 댕기고 앞에 또 대전차 지뢰가 있으면 또 요리 또 피해가고 또 앞에 또 매복이 있으면 또 요리저리 피해가야 되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좀 부부끼리 좀 이렇게 어쨌든 간에 많이 밤일을 해가지고 뭐 부부가 박아야 애를 낳지요. 안 박는데 어떻게 애를 낳나요? 그게 뭐 부부가 박는 게 그게 뭐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누가 박는 건지 내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뭐 그걸 뭐 박는 게 뭔지를 내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어디다 박는 건지 내 그것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부가 박아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은 참 이 각성하시고 어쨌든 간에 각성을 하시고 하여튼 밤도 낮도 없이 많이 좀 박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부부가 박는 만큼 사랑이 깊어지고 박는 횟수만큼 애정이 깊어지고 박는 횟수만큼 이해심이 넓어지며 박는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이 감정적이고 포용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박아제끼는 것은 이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대한민국 참 피곤한 나라가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힘내시고, 좀 서로 좀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입니다. 그래, 참 또 얘기하려니까 머리 아픕니다만은 그래도 할 얘기 또 계속해야 되겠지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내 도대체 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도대체 뭔 떡인지 내 모르겠는데 참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가 치는 떡에 대해서 내가 이 설명을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젊은 청춘 남녀는 이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나이 얘기를 듣는 분들 외우세요. 좀 이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달달 외우세요.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점심 때는 콩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저녁 때는 들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은 박는 거라고 그랬는데 애들은 떡이라고 하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얘기 좀 달달 외우세요.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점심 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에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쉐리 박아샀고, 밤도 낮도 없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박으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